네, 12월 특집 럭키 크리스마스 왜 떨어졌나 저희 3주차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자소서, 화요일은 스펙, 수요일은 면접이고요. 목요일은 이제 파이널로서 모든 네. 걸 총정리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도 3주차 월요일이 됐거든요. 어쨌든 여러분께서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소서 100% 합격을 이뤄줄 자속의 지존이시죠. 네.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독감 얘기를 하시네요. 네, 그 바이러스잖아요, 독감이. 네. 그 구직 시장에도 예,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있습니다. 정말 또 열받네. 얘기하다 보니까 엊그제 또 어떤 분이 메일을 저한테 몇 분이 보냈는데 네. 저희 영상을 이제 처음 봤나 봐요. 우리가 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처음 봤는데 아무튼 지금 처음 봤다고요? 네, 그러니까 구직 시장 이제 처음 시작하나 봐요. 근데 토익이 안 중요하다는 걸 인지 알았대요. 그래서 지금 방학 동안에 4월부터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죠? 그렇지. 네. 그래서 자기가 850점인데 920점을 목표로 겨울방학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여름날의 기적을 보고서 놀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메일이 이제 구구절절한데 결국은 내용이 지방대생인데 본인 친구들이 다 토익 공부를 하고 있대. 이미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된 거야. 네, 그래서 토익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그렇죠. 됐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약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어느 뭐 고비를 넘으면 예를 들어서 막 5, 600점대라면 이제 준비해야겠지만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니까. 된다. 아예 토익은 그냥 기준이 이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신경을 안 썼어야 되는데 야금야금 500, 600 이렇게 조금씩 높이다가 스스로 또 이제 기분, 스스로 기분 이제 또 좋아하고. 무덤을 파는 예. 또 이제 몇몇 불안하니까. 분들이 이제 또 TV 켰지 그러니까요. 깜짝 놀라서 지금 무슨 얘기인가 지금 오늘도 좀 끝까지 좀 예.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혼균형을 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네. 자, 이분은요 이번 주말에 어떻게 보냈을까 궁금한데요. 오늘 저희 도우미로서 또 오랜만에 복귀하셨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임소왕 사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복귀 네. 어떻습니까? 네,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서니까 괜히 좀 오늘 안 나오신 그분이 막 견제도 되면서 네, 그 긴장이 자리 정말 됐습니다.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럭키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세 번째 행운아입니다. 네. 세종대학교 박태진 학생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생기셨네요. 아주.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명 학생 친구라고요. 네, 어떻게 또 지명 학생 뭐라고 하던가요? 너무 좋은 방송이라고 꼭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고 알겠습니다. 네. 말해서 나가. 박태진 학생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경제통상학과에 재학 중인 박태진입니다. 졸업은 내년 2월 예정입니다. 네. 네. 또 다른 말 할 말 없어요? 본인에 대해서? 네. 나이는 어떻게 되시죠? 저 나이는 올해 27살입니다. 27. 예. 27이면 제가 이제 90년생. 네. 네네. 그렇군요. 아직 네. 뭐 창창합니다. 네. 휴학은 많이 네. 하셨나요? 그 기간 동안? 분휴학 한 번 하고 이제 여행 가기 위해서 두 번 했었습니다. 예. 두 번 했나요? 네, 세종대 좀 어때요? 지금 친구들이나 뭐 동기들 취업 관련돼서 좀 잘 돼요? 결과가 어때요? 결과가 많이 되는 건 아닌데 한두 명씩 좀 그럼 되게 되게 많이 안 되는 거야. 한두 명이면 한두 명 돼요? 그러게요.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는 그 정도 되는 것 세종대학교는 또 과별로 또 느낌이 또 그런 게 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네. 예, 맞아요. 토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앞서서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는 토익 이번 2월 달에 준비해서 4월 달에 땄거든요. 그래서 토익이 중요한 줄 알고 있었는데 말씀한 지금 토익이 하셨군요. 중요한 줄 알았어 본인도? 네. 처음에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 잡장모센터가 4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태진 학생은 뭐 잘못한 건 없어요. 4월에 그걸 땄기 때문에 이제부터 안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 아니야. 그 저 뭐 말하기 점수가 왜 이렇게 낮아요? 그거는 어. 제가 이번에 여름 때 이제 2주 과정으로 들었었는데 시험을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네네. 이건 뭐 이제 내일 홍기찬 선생님이 아마 홍꾸녕 날 거다. 아마 홍기찬 선생님이 아마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텐데 그 태진 학생도 보면 문제가 뭐였냐면 토익 점수가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 점수 딸 시간에 사실은 토스 점수가 굉장히 낮잖아요. 5거든요. 토스가 5죠. 네. 그럼 토익으로 환산하면 이게 거의 600점대예요. 어허. 굉장히 낮은 점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토익 공부할 시간에 차라리 말하기 점수에 대한 어떤 노력을 좀 더 기울였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 좀 합격률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사실 자기소개서에 앞서서 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그럼 네. 토익보다는 그 영어 말하기가 좀 더 토스. 높은 점수를 받나요? 토익보다는이 아니라
토스만 하면 돼요. 영어 능력은 말하기 점수예요. 이제는. 이제는. 그러니까 네, 그 영어 점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점수가 토익이 기준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영어 능력에 대한 건 토익과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인사팀에서 뭐 토익 990 이런 거에 대한 그 감흥이 없구나, 그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토익 990인 그 지원자를 합격을 시켜서 해외 출장을 보내도 전혀 못하니까 말을 영어를 못하니까. 실제로 아. 전혀 그런 경우가 못하기 때문에. 있어요? 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니 뭐 태진 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하기 점수하고 토익 점수랑 상관관계가 지금 거의 없는 상태니까 네,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제 이력을 보니까. 그렇군요. 네. 자, 우리 민혁 쌤하고 인사를 좀 정식으로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네. 인사도 하기 전에 혼군형부터 나고 있어서 태장 쌤좀 주눅이 든 것 같은데 주눅 들지 마시고요. 네. 자, 저희가 첫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혼날 게 많다. 저기 뭐야? 올해 지원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성적표를 좀 봅시다. 네. 음. 제가 16년 상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네. 네, 지원한 기업이 많지는 않고요. 16년 하반기 지원 기업으로는 GS 리테일, 롯데그룹, 롯데닷컴, 현대글로비스, SK네트워크스, 버한판토스, CJ 대한통운, 신세계그룹 이마트, 동서식품, 동원그룹 동원산업, 나오고 있네요 저기. 한진, 제때물류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제때물류는 뭐예요? 이 제때 네, 제때? 제때가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인가요? 네, 회사 이름입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아마도 내일 기찬 쌤한테 정말 많이 혼날 것 같은데 이 10개 말고 더 없는 거죠? 지금 계속 지원 쓰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 네, 거죠. 진행 중인 게 있어요? 계속 붙어 있- 자기소개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뭐 진행되고 있거나 어떤 뭐 2, 3차 같다는 그런 것들은 없는 거죠 지금? 네. 그렇군요. 민혁 쌤, 네. 적은 거죠 이게? 적긴 한데 네. 그렇다고 뭐 박태진 학생에게 무조건 많이 쓰라고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제가 일단 왜요? 이력을 좀 보니까 음. 제가 박태진 학생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혹시 기준이 있었나요? 이렇게 지원하실 때. 저는 물류 네, 그렇죠. 물류 네. 쪽으로 아마 기준을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혹시 물류 쪽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어요? 저는 물류 산업이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되게 클 그거는 이제 거라고. 물류 지원하는 모든 지원자가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고 네. 박태진 학생이 생각했을 때 나는 물류를 왜 지원할 때 물류인지? 뭐 예를 들면 내가 강점이 물류 쪽에 있었다라든지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논리를 따져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항공대 물류학과 친구들하고 또는 인하대 아태물류 친구들하고 박태진 씨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강점이 될 만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 어떤 기준이 있냐는 질문이에요. 전 관련 자격증 물류 관련 자격증 준비해서 네. 네, 지원할 물류 하게 자격증을 왜 보유했어요? 일단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유통 관련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거기 우대 사항에 물류 관리사가 우대 사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류 관리사를 공부하다가 이제 물류 산업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돼서 물류 산업에 지원하게 제가 됐어요. 이걸 왜 여쭤봤냐면 그 박태진 씨 그 자소서도 이제 뒤에 좀 읽어보겠지만 물류 쪽에 지원할 만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소위 물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뭐 아까 말씀하신 자격증도 물론 중요한데 참고로 물류 자격증이 그렇게 큰 가산점을 뭐 그 성과를 내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공이라든지 활동들이 훨씬 중요한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지원 전략이 좀 잘못되셨더라고요. 이 자세한 부분은 아마 내일 더 다루겠지만 그래서 저는 다른 직무도 박태진 씨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네. 분명 지금보다 합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네, 저희가 항상 그 방송 때 얘기하지만 그런 거죠.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 같은 거. 그러니까 그렇죠. 물류 쪽도 제가 볼 때 궁금한 게 물류 쪽도 그렇다면 어떤 자격증 같은 유형의 자산보다 네. 무형의 영업처럼 네. 무형의 자산이 더 중요한 겁니까? 무형의 자산 물류 쪽이요. 그러니까 답변을 제가 드리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류 쪽은 사실은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요. 이공계 쪽으로 좀 분류가 됩니다. 이공계 쪽으로. 네, 그러니까 물류가 이제 산업공학도 경영학에서 배우는 것들을 배우지만 이공대학으로 또 분류가 돼 있거든요. 산업공학도. 그러니까 물류 전공자들도 완전한 문과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공계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물류 지원자들은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로 전공에 대한 그 우대가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학적인 거예요. 글로벌적인 역량. 네, 근데 상대적으로 그 박태진 학생 글로벌 역량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저는 좀 지원 전략이 아마 좀 제가 예상했던 거는 박태진 학생이 그 무역 통상 국제 그 무역 관련된 전공이어서 저는 혹시 물류 쪽을 지원을 했나 네, 혹시 그거였나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것도 좀
많은 부분은 차지하지 그러니까 않는데 내과가 네. 이과니까 이과에서 내가 좋아하든 말든 이과에서 맞춰서 내가 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컸던 건가요? 맞아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네. 그렇군요. 복잡하네요. 저는 물류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뭐 목요일 날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자세히 대화를 나누겠지만 한번 참고해서 그래요. 남은 그 방송도 진행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 저희가 그 태진 학생이 합격한 곳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디가 있습니까? 네, CJ 대한통운은 서류 전형에서 합격했는데 합격했고. 네, 인적성에서 탈락했고요. 어. 예. 이제 한진이랑 제때물류 같은 경우에는 서류 합격 후에 1차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네. 한진 제때는 이제 인적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여기에서 그렇군요. 서류가 합격했다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본인이 분석에 따르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CJ 대한통운을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네. 이제 CJ 대한통운 자소서 작성할 때 되게 좀 많이 공들여서 많이 작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진이랑 제때물류 경우에도 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좀 잘 녹여서 쓴 점이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뭐 민혁 쌤께서 태진 학생의 자소서를 봤기 때문에 평가를 해주실 텐데 잠시 후에 해주실 텐데 일단은 SK네트워크 4번 항목, CJ 대한통운 2번 항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좀 알아보고 어떤 건지 좀 설명드려야겠죠, 그렇죠? 네, 네. 임송아 쌤이 왜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꼭 집어주실 거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함께 보시죠. 네, CJ는 합격했고 SK는 아쉽게도 떨어졌다고 했는데요. 지원 자소서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 대한통운 자소서를 볼 텐데요. 2번 항목입니다.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노력과 도전 경험 그리고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이나 그런 것들은 학업 그리고 학업의 활동 경험 등을 여러 가지를 녹여서 천자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CJ 대한통운 자소서 2번 항목입니다. 다음에 SK 4번 항목을 보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유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직무에 가장 최적화된 지원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서술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이수한 전공 과목이나 그런 경험들, 그런 학습적인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타인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그런 경험들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선 천자로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10단락 이내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항목이 어떻게 보면 유사할 수 있는 항목인데 하나는 합격했고 하나는 불합격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SK네트워크 4번 항목, CJ 대한통운 2번 항목을 위주로 설명 들어봤는데요. 그 민혁 쌤의 평가를 바로 들어볼게요. 일단은 CJ 대한통운은 서류 합격을 했고요. 네. 네트워크는 SK네트워크는 불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볼까요? CJ는 잘 쓰셨어요. 일단 자기소개서는 잘 쓰셨고요. SK 네트워크스는 아쉽게도 SK 네트워크스의 그 지원 분야 자체가 저는 좀 핀트가 어긋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얘기입니까? 쪽을 이제 지원을 하셔서 박태진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정보통신은. 네, 그러니까 분야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마 필터링이 됐을 가능성도 저는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네.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항목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극명하게 자기소개서의 그 품질, 퀄리티가 좀 다르시더라고요. 두 가지가. 그래서 박태진 학생이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 본인이 요렇게 접근했을 때 합격할 수 있겠구나 또는 요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공감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을 다른 자소서도 제가 보긴 했는데 네. 뭐 전체적으로 박태진 학생 자소서가 좀 비슷해요. 박지명 학생이랑. 이주 박지명 학생도 같이 나쁘지 썼어요? 않았는데 니네 좀 느낌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지연 친구인 학생이 조금 못 쓰지 않았었나? 그랬군요.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태진 학생 지금 그 우리 민혁 쌤이 어떤 불합격과 합격의 원인을 분석해 줬는데 네. 동의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예요? 네. 혹시 SK는 왜 정보통신 물류로 지원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물류 그냥 물류라는 직무만 보고 물류란 워딩이 있어서. 네. 어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직무 분야에 대한 분석이 좀 부족했네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쪽 그렇군요. 정보통신은 이공계 분들이 이제 뭐 RFID라든지 이런 서비스 있잖아요. 전자공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인데 아마 컴퓨터공학과 분들하고 경쟁을 했을 거예요. 서류 전형에서. 그러니까 뭐 자기소개서가 잘못되기도 했지만 그 분야 자체의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합격한 CJ 대한통운 자소서부터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좀 보죠. 보면서 어떻게 박태진 학생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은 참고로 CJ 그룹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CJ가 보통 한번 공채를 하면은 한 5,600명 정도를 채용을 하는데 CJ 대한통운에서만 많게는 한 100명, 적게는 한 6, 70명까지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원 전략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2번 항목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아까 전에 임성환 선생님이 그 항목을 읽어주셨으니까 제가 자소서만 보면요. 신속한 상품 흐름과 빈틈없는 보안 이렇게 제목을 잡으셨어요. 백화점에서 상품 관리 및 보안 업무를 맡았을 당시 상품의 흐름이 지체되고 보안에 허점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동어 반복이긴 한데 보안 요원이었더라고요. 제가 그 이력을 보니까 그렇죠. 네, 그 경험을 쓰셨고 이 부분이 이제 그 아주 잘 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에 따른 결과는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일단 네, 두 문장인데요. 첫 문장에서 요거를 이제 지적을 해줬어요.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점 아주 잘 짚어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원인을 파악해서 효율이란 단어와 개선책. 네, 아마 두 아나운서분께서는 무슨 말씀인지 모를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CJ의 인재상 중에서 그 강유 인재라는 그 인재상이 있습니다. 아마 김태성 쌤이 더 자세히 이제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 네. 강유 인재가 뭐냐면은 현재 상황을 내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태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개선 의식. 그렇죠. 개선 의지를 이제 평가를 한 건데 그 개선에 대한 쪽으로 이제 뒤에 경험들을 쭉 풀어줬어요. 기존의 입출 고장 작성 방법은 매장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뭔가 낭비 요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태진 학생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걸로 바꿔서 이제 중간에 보면은 리드 타임을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한 거죠. 전월 대비해서 그 다음 달락 나오죠. 전월 대비 리드 타임 30분 단축과 보안율 60% 향상을 이끌어내서 이제 단락을 나눈 다음에 화주와의 최접점에서 이제 물류 관련된 키워드를 이제 활용을 합니다. 본인이. 화주와의 최접점에 있는 물류 영업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이러이러한 거여서 입사 후에 이렇게 하겠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박태진 학생이 잘한 점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채용 담당자들이 항상 채용 설명회 때 강조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태도들 굉장히 신입사원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사소한 경험이긴 하지만 기술을 해준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점을 잘 간파를 해서 잘 작성을 했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요새 그 구직자들이 많이 그래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정량화시키는 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객관적으로 결과를 수치화시킨다면 훨씬 더 공감할 수 있는 자소서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지금 제가 읽은 것처럼 리드 타임이라든지 뭐 보안율을 향상시켰다. 특히 이 리드 타임이라는 그 뭡니까 기준 그 산출식은 또 물류 쪽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실무자들에게 깊은 어떤 인상을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도 그 입사 후에 CJ 대한통운에서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할지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줘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하게 저는 작성한 자소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한 그 것들을 착안해서 썼는지를 저는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박태진 학생에게. 만약에 이 점을 인지를 했다면 인적성에서도 분명 저는 합격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효율성 네. 인지를 하고 있었나요? 작성하실 때? CJ의 인재상 중에. 그 정도까지는 제가 생각하진 못했어요. 그건 인지를 못. 네. 그게 이제 CJ 인재상 중에 정직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개선하고 뭔가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창의, 뭐 창조, 삼성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CJ는 이거를 갖다가 표현을 정직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점도 인지를 하고 썼다면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을까. 저는 궁금했던 게 이게 백화점에서 근무를 할 때 이게 어떤 계약직이었나요?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업무 자체가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그럴 수 있는 게 되나요? 이게 솔직히 아르바이트생들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CJ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 면접에서 점검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그 당시에 경험으로서 솔직하게 저는 썼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서 구체성은 좋은데 네. 너무 본인이 맡은 직책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뭐 이렇게 너무 거창하지 않았나? 포장하지 않았나? MSG가 좀 처지지 않았나? 네. 이런 것들을 또 의심할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읽었을 때 어허. 그냥 그 매장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서 본인이 직접 보고 작성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정도는 그걸 저는 다 하실 물어봤어요? 수 우리 있지 저기 않았나. 태진 씨가? 네, 고충은? 네 여쭤보긴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보기에도 정말 합격점을 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성실해 드는데 보이네요. 네, 구체성 있어 그렇다면 보이고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SK 네트워크스 자소서도 한번 살펴보죠. 네, SK 네트워크스도 같은 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직무 관련된 박태진 지원자의 강점, 과연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를 지원하신 정보통신 관련된 컴퓨터공학과라든지 전자통신 전공 실무자들이 이 자소서를 이제 읽게 되겠죠. 이제 그 점을 착안해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물류에서 미래를 보다. 대학에서 과제로 이동통신 3사의 이제 사물인터넷이다. IoT 사업 분석 발표를 준비하면서 뭐 쭉쭉쭉 이렇게 나가요. 내용이. IoT 시장에 박차를 가하는 SK의 모습이 여기서부터 조금 식상하긴 합니다. 그렇죠? 많은 지원자들이 이렇게 쓰잖아요. 제가 좀 지향해야 된다고 매번 말씀드렸던 회사에 대한 어떤 칭찬. SK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SK 네트워크스의 역량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며 그중에서도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물건을 공급하는 물류 직구는 이거는 핵심 역할을 담당할 거다. 이름만 바꾼다면 복부설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네. 조금 약간 지루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물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대학에서 통상학을 배우며 자격증 취득으로도 이어졌다. 여기까지 저는 근데 나쁘진 않았어요, 사실. 그래. 그러면 진짜 네가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했니 그랬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 거의 홈런을 치죠.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파울 홈런. 파울 홈런을 치다. 여기 보면 이제 플래닝 그리고 오르거나이징. 물류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과 운영입니다. 저는 철저한 계획과 결단력 있는 행동을 통한 목표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여기서 그 우리 시청자분들 좀 유의하셔야 되는 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지원자들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물류를 기획하는데 계획과 운영이 중요하다. 이거는 지원자 개인의 생각인 거예요. 주관적인. 다시 말해서 글을 읽는 실무자들이라든지 인사 담당자도 이게 과연 맞는 내용인지 공감하기 위해서는 진리인지 아닌지. 그렇죠. 명확한 어떤 팩트로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하신 SK 네트워크스의 정보통신 직무를 수행할 때 실제로 계획과 운영을 중요시한다는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하셨던 내용이 이게 뭔가 그 논거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봤을 때 아마도 본인의 경험이 이런 게 있으니 지원한 직무에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어떻게 보면은 강요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바로 나오죠. 끼워 맞추려고 했다. 그렇죠. 네. 오케이. 퍼즐을 맞추려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많은 구직자들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그 자기소개서의 맹점이 뭐냐면요. 논리력이 떨어져요. 설득력이. 다시 말해서 아까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회사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자소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2014년 9월 혼자 40일간의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뒤부터는 읽지 않겠습니다. 네, 이 뒤부터는 아예 읽지를 않게 돼요. 왜냐하면 뭐 유럽 여행 같은 게 뭐 어떤 이거는 도움이 될지를 내 친구 전혀 중에서도 했던 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예. 그래서- 그래서 뭐 이걸 폄하하는 건 아닌데 음.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는 얘기고 크게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첫 번째 단락은 어디에도 적용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봐줄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네, 그나마. 근데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정점을 유럽 찍었네요. 여행을 갖다가 선택했다는 건 어떤 경험 선택에 있어서 많은 좀 패착 요인이 네. 아니었나. 그 첫 번째 우리가 봤던 네. CJ 자소서에 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기복이 있었어요. 실제 자기소개서. 말로 좀 헛다리를 짚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첫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이거다라고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물류를 기획하는 데서 이게 중요하다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면 본인의 이야기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데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예를 주의하셔야 될것 들어서 같아요. 제가 예. 이걸 뭐 너무 그 무자르듯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를 안 읽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잘못된 점이 있는 거예요. 유럽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고난과 굉장히 힘들고 이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아니다. 유럽이. 예를 들어서 이라크 지역을 갔다. 여행을. 그러면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제가 항상 방송 때 말씀드리는 인도 지역이나 그래요. 멕시코나 이런 데는 그나마 남미 설득력- 쪽이나. 남미 좋죠. 그렇죠. 네, 동남아라든지.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곳.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여행 목적으로 가서 즐기기에는 어려운 곳. 그렇죠. 이런 데서의 경험은 모르겠지만 유럽은 거기에 비해 너무 럭셔리.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호합하냐, 그죠?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죄송해요. 박태진 학생처럼 돈을 내고서 간 게 아니라 어디서 펀딩을 받아서 아,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갔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어떤 전에 목적이 그 있어서. 보안업체 요원으로서 근무하셨던 게 왜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냐면 어디 조직에 소속됐다는 거잖아요. 보안업체에서 근무를 하신 건. 그러면 내가 뭔가 급여를 받았을 테고. 다시 말해서 조직에 소속됐던 경험과 이처럼 여행을 그냥 단순히 내 어떤 흥미와 관심을 위해서 했던 그 경험은 성격 자체가 틀리단 말이에요. 네, 인사 담당자의 어떤 관심을 끌기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요 경험 대신에 첫째 단락에 아까 언급하셨던 사물 인터넷 관련된 수업을 들었던 거 또는 발표했던 과정을 썼다면 오히려 더 심도 있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주목해서 읽지 않았겠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알겠습니다. 박태진 학생은 제가 목요일 날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험 정리를 우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소서에 쓸 수 있는 경험인가 아닌가를 먼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좀 급선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민혁쌤께서 경험 선택이 패착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표정을 보니까 화면을 뭔가 할 봤더니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어떠셨어요? 그 민혁 쌤에 대한 어떤 반론이라고 할까요? 본인이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맞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SK 네트워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에 대한 기업 이해 부족이 있었고 또 정보통신물류라는 직무가 또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물류만 봤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소서 쓸 때 항상 고민인 게 경험, 어떤 경험을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정보통신에 관련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어떤 경험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끼워 맞춰 고해성사를 좀 해봅시다. 네. 요 내용을 저기 다른 기업들 아까 뭐 네트워크스, 글로비스 이런 데 복붙을 좀 했습니까? 이 경험은 SK 네트워크만 했습니까? 네. 어, 여긴 그렇군요. 그리고 자. 지원하신 회사들이 뭐 워낙에 탄탄한 대기업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동서식품 같은 회사는요. 박태진 학생이 아시고 지원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거의 스카이 위주로 많이 뽑아요. 정말요? 동서식품 자체가 회사가 굉장히 갑이기 때문에 인재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특집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를 딱 봤을 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항목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 시장에서 그 회사가 이 시장에서 소위 절대 그 독과점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인재를 뽑을 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자소서라든지. 항상 오던 친구들이 있어 이런 게 있군요. 그러니까 동서식품 그룹 맥심이라든지 이런 뭐 모카골드 이런 거 명확한 그 시장에서의 그 킬링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서 인재들을 뽑을 때 자소서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고 크게 오히려 쓰지 않는 곳이군요. 스카이 위주로 지원을 하는 회사라 아마 동서식품은 그냥 바로 필터링 당했을 것 같은 조금 아쉬운. 그러니까 이런 데 지원해서 떨어질 그래요. 때는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 시간 너무 라는 낭비하지 마시고 네, 이런 생각을 것도 좀 듭니다. 저희가 귀담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좀 같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참 시간 참 없네요. 빨리 가네요. 네. 예. 자, 목요일 날 각오를 하고 나오세요. 끝으로 자 우리 뭐 목요일도 보겠지만 끝으로 이제 어쨌든 뭐 그 직무 역량 부분도 다 이렇게 다른 경험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복부설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또 팁을 한번 좀 해주신다면. 저는 아까 전에 그 CJ 시간이 없어서 잘 못 읽었는데 그 두 번째 단락에서 그 편의점, 백화점, 영화관 그 맞아요. 그 CGV 또 미소지기도 한 1년 2개월. 네. 그러니까 그 서비스 그 고객의 접점 그 왜 이주연 학생 지난주에 우리가 추천했던 그런 측면의 어떤 경험들을 박태진 학생이 가지고 있어서 직무를 저는 물류보다는 다른 직무 쪽으로 좀 변환을 시키는 노력이 서비스 아마 네 서비스 쪽. 서비스 직군 근데 아마 쪽이에요. 본인은 힘들 거예요. 왜냐면 물류 자격증을 또 가지고 있어서 제가 또 이런 조언을 하면 지금 또 이게 표정이 바로 무너. 표정이 그게 내가 그럴 거면 진작 딴 거 그러니까 했지. 예, 이게 그래서 왜 그런 땄어, 얘기들을 예.
아무튼 지금 지원 전략에 있어서 좀 그 부족했다. 페인이 있어서요. 그런 얘기 한번 남은 기간 지금 동안 같이 해보면 좋을 저기 것 같아요. 네. 화면으로 나갔었는데 굉장히 아쉬워했던 그 표정. 네네. 그 표정의 의미를 좀 들어봅시다. 예. 아, 네. 저 물류관리사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버리기가 좀 물류관리사 공부할 때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그럼 이제 그걸로 놓아줘. 그래. 그러니까 그냥 취미로 한 거야 우리는 태진아. 그냥 그걸로 놓아주고 그거를 갖다 올라 그러네 지금. 그래요. 우리가 항상 그래요. 뭐가 딱 내가 이걸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걸 못 버릴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포기를 못하는 거. 아니 그때 즐거웠잖아. 한번 좀또그 아니, 즐거운 그러니까 포기를 좀 물류 못하죠. 쪽은요, 태진 씨. 이윤정 아나운서 같은 분하고 싸워야 돼. 이분 중국어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해외 쪽 글로벌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래요. 분들하고 견주어야 되기 때문에 면접장에 가잖아요. 그 해당 언어로 면접을 보는 회사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거는 네. 지금 그 두 명의 예를 들었지만 이 친구는 물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지만 언어 역량이 뛰어나고 한 친구는 물류에 대한 지식이 많은데 언어 역량이 언어 떨어져. 그런 어떻게 경우에 되나요? 언어 역량이 뛰어난 친구가 된 경우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95%. 그래, 이윤정 아나운서는 지금 물류 쪽 지원하면 바로 돼요. 그래요. 그런가요? 아, 따로 그 컨설팅 해드릴게요. 일은 내가. 가서 배우면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워낙 글로벌적인 게 물류 쪽이 지금 강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태진 학생도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좀 멍한 마음이 네. 들 텐데 네. 뭐 소감 한 말씀. 네. 예. 아, 참 당황스럽습니다. 네.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아니지. 아까 뭐 그게 얘기했잖아. 답은 아니고.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접점에 있었던 경험들은 그대로 살려가면 된다니까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내일 그리고 모레 글피까지 나흘간의 컨설팅을 마치고 나면 정말 내년 상반기 공채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과 또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따뜻한 잔소리의 1인자 민영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오랜만에 뵈신 송아쌤도 고생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